잊을만 하면 AI 버블론 혹은 AI 수익화 논란이 한 번씩 AI 진영을 흔듭니다. 워낙 관련한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도 크다 보니까 지수도 같이 그 시기에 변동을 겪는데요. 이 시기 현재 AI 버블론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IT의 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브로드컴, 오라클, 팔란티어 등으로 인해서 촉발된 AI 버블론 혹은 수익화 논란 이 때문에 미국도 국내도 좀 눈치 보는 형국입니다. 이쪽이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그래도 하락을 멈췄는데 진정될 수 있을까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단기 어떤 조정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테크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처음에는 이제 매출 증가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페이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가가 매출 성장률이 YOY로 이제 꺾이는 순간부터 한번 크게 또 조정을 받았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매출 증가율에서 이제 이익 증가율로 뭔가 이제 시각이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테크 혁명의 사이클 전반부는 매출 증가율, 그리고 이게 후반부로 갈 때는 이익 증가율에 좀 민감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어떤 실적에서 이익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하는 그런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이야 사실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가운데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실적 코멘트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니까 저희가 내일 어떤 말을 할지 마이크론이 너무 좋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 이쪽이 나쁘다고 하면 업황이 안 좋나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요. 어떤 톤이 나와야 저희에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네, 일단 실적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브로드컴 이후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무슨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이 단기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경영 전략을 약간 선회한다라는 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HBM하고 범용 메모리의 이익률이 원래는 HBM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워낙 빠르게 치솟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에서 범용 메모리 이익률이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보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HBM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범용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할 거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또 이제 주주의 가치가 중요한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단기 성과 중심으로 경영진들이나 이런 인센티브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HBM에서 경쟁 강도가 좀 완화될 경우에는 SK하이닉스한테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용에서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하는 조금 영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열심히 좀 이제 많이 이제 키우려고 하는 쪽은 오히려 이제 저전력 D램 쪽이거든요. 이제 LPDDR 같은.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이제 서버용 LPDDR D램 같은 쪽을 좀 이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메모리 3사가 서로 그냥 크게 경쟁 강도를 높이지 않고 같이 해피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적어도 2개 분기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2개 분기 정도는 반도체 메모리사들 역시나 수익화 전략을 계속 꾀하면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야 홀딩의 의견이겠지만 신규 접근도 이 정도 조정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9월 대비해서 2배가 올랐다. 아니, 이 2배가 오른 가격에 우리가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하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이익 추정치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7월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내년 이익 전망이 한 4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적게 보는 쪽도 거의 70조 원 후반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배 올랐지만 EPS가 2배 올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R,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앞으로 좀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단으로 조금씩 따로따로 빼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단도 개선되는 뉴스, 이번에 뭐 AMD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고 있어서 대응의 논리가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 투경 때문에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요. 그래도 ADR 혹은 뭐 외부 자금 유치에 대한 기대 등도 있잖아요. 실적과 이런 각각이 갖는 개별 모멘텀으로 봤을 때 뭐 정말 싫어하시는 질문일 것 같지만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둘 다 사면 되죠. 사실 지금 메모리 3사 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로 네. 어디를 세게 가져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쪽에서 약간 이제 회사 색깔이 바뀐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멀티플하고 많이 달라진다. 이런 컨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시카우인 사업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는 에이식 밸류체인, 그러니까 그 우리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이 HB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판, 뭐 유리기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약간 소외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단기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제 높은 좀 멀티플을 받는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자사주 2.4%를 또 미국에 ADR 상장한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새 회사 뭐 굳이 지금은 뭐 이렇게 옥석가리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랫단으로 봤을 때 뭐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런 HBM 관련한 이제 장비 뭐 이런 쪽도 이슈가 있을 거고 기판과 같은 부품, 뭐 테스트 소켓 이렇게 또 막 세분화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막 동진 세미캠 이런 쪽에 하이닉스랑 포토레지스트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소재를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 아랫단의 이군 종목으로는 뭘 제일 괜찮게 보세요? 원래 그게 계절적으로 보면 원래 12월이 소부장주들이 난리가 나는 시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대기업들이 인사가 끝나고 뭐 사장, 임원 인사가 끝나고 그리고 내년 사업 계획이 나와요. 네. 보통 연말이 되면. 그러면 사업 계획이 나오면 내년 투자할 규모가 나옵니다. 캐펙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뭐 디램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낸드를 어떻게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주들이 막 움직이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겁니다. 당장 지금 HBM, 엔비디아향 HBM4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또 콜 테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캐펙스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방향성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심플하게 숫자 나오는 기판을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판 쪽이 그래도 제일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지금은 보면. 그리고 이제 기판이 최근에 이제 그 AI 네트워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거는 칩하고 칩, 서버하고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칩이 기존에 1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10배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수요는 5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기판 쪽을 좀 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정말 준비되신 것처럼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확한 답변이셨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의 행보 관련해서 사실 이런 쪽 질문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미국 방문해서 테슬라 AI6 칩 그리고 AMD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지 수주를 하는 거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너 간의 어떤 그 최고 경영자 간의 스킨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업 측면에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테슬라하고의 어떤 그 큰 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로드맵, 그러니까 중장기 로드맵에서 봤을 때는 멀티 파운드리를 계속 이야기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 파운드리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에 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가 망했거든요. 예, 좀 너무 세긴 한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로드맵에 들어갔고 이번에 CPU 수주까지 받은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추가 수주 그리고 테슬라 규모에 맞는 20조 원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큰 딜, 이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CES도 앞두고 있는데 연말 연초 테크 전략 한 줄 전략 주신다면요? 네. 피지컬 AI를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는 AI가 결국은 AX, 현장에 적용되는 영역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쪽인데요. 그게 아마 이번 CES 2026년에서 굉장히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들고 저희 내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뉴스 들고 전략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